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오늘은 생계지원금 제도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며 대상 유형과 소득 수준, 부양관계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일부 유형에서 지급액 인상 및 제도 확대 움직임이 나온 바 있어 영상 시점과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도입 취지: 국가유공자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인 경우 고정적인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라기보다는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비용 가운데 일부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생활 보완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일정 금액으로 삶을 전부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며 고령자 특성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부분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우선적인 핵심 조건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 대상: 생계지원금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이증 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인 무유공자. 다만 5.18 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인 무유공자의 경우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 중 한 분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유형이라도 가족관계, 유족순위, 기존 급여 수급, 소득 부양 여부, 등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유형만 맞으면 자동 적용이 아니라 연령, 소득, 부양 관계, 기존 수급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3. 연령 외 조건: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고령이라는 조건 외에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부양 가능한 의무자 존재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 가능한 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생계지원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요건이 서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방식입니다. 4. 기존 보훈수당 생활조정수당과 관계: 생계지원금은 기존 생활조정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지급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급여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보험급여나 보상금, 예우금 등과는 목적과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급여가 모두 중복 불가라고 단정하기보다 생활조정수당과의 관계만 명확하게 중복 불가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5. 지급 금액과 최근 변화 흐름: 생계지원금은 처음 도입될 때 월 10만원 수준으로 안내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유형에서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가 논의되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 중 일부 유형은 1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일부 유형은 이미 적용 시점이 예고된 사례도 있어 영상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절차: 생계지원금은 현재 거주지 기준에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의 경우 대리인 또는 가족이 함께 서류 제출을 돕는 방식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증빙자료 안내를 먼저 받은 뒤 방문하는 방식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소득 관련 서류, 기존 급여 수급 여부, 부양 여부, 건강상태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이나 신청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 준비 목록을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소득평가 영향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연계: 과거 안내 기준에서는 생계지원금이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방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제도와 보훈제도가 계속 조정되면서 소득 산정 방식 또는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 시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의 관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80세 이상이면서 해당 유형에 포함되고 소득 수준과 부양관계 같은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 생계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다른 공적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기보다는 추가 지급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별로 판단하는 내용이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제도 변화 가능성. 국가유공자 관련 예우보상 제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생계지원금 역시 예외가 아니며 지급 대상 금액 고령, 배우자 지원 유족에 대한 보완 등이 예산안, 법령 개정안, 정책 보도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조정수당과의 중복 불가 원칙은 유지되는 반면 고령 생계지원금의 인상 확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 한 번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기준은 참고용으로 보되 신청 시점의 공개 안내가 항상 우선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최근 공개된 정보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제도는 향후 법령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은 신청 시점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